처음엔 친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말 나눌 사람,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의 눈빛,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이 스쳤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대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남편과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 한 번 울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를 봅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 공허해집니다. 예전엔 이런 적 없었습니다. 집안일에 치이고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제일 힘듭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편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그냥 친구여도 좋겠다고요. 정말 그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가끔이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은 어떠세요? 그 평범한 인사가 저는 자꾸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건 그냥 친해서일까?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일까? 저는 혼자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더 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의 시간은 자꾸 길어졌습니다. 차 한 잔이 밥 한 끼로 바뀌고 밥 한 끼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편했던 누군가가 갑자기 특별해진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사람은 잘 웃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 너무 외로워요.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외로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 공감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믿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선 이상하게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작은 배려, 짧은 메시지, 따뜻한 말투, 하나하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제 감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살짝만 다듬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머리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 말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가 제 외모에 대해 말해준 적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날 봐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진심처럼 말해줬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이후 저는 거울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제게 준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을 회복시켜준 말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감정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안부를 묻는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어떤 하루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답장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땐 항상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저녁, 피곤한 하루 끝에 오는 메시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전화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몇 분이던 통화가 어느새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는 듯한 그 시간. 그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던 속마음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끊기 전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당신한테만 하게 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러 가실래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교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음악은 잔잔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힘들었다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와 걷다가 그 사람이 조용히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말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먼저 손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보다 덜 따뜻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무거운 존재가 된 걸까?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저는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달라지신 건가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감정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관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후의 태도라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근처 한번 오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제 삶에 자연스럽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초대받는다는 것, 그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걸었습니다. 그의 동네 골목을 함께 걷고 단골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익숙한 곳에 낯선 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무뎌지기 쉽습니다. 설렘은 줄고 대화는 짧아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익숙함이 되려 할 때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 또 잊혀지는 걸까? 이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짧은 톡 한 줄, 갑작스런 커피 한 잔, 작은 말 한마디로 저를 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생각나네요. 문득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다시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을 잊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멋진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 속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아무렇지 않은 날까지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씩 표현해 왔습니다. 가끔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오래된 상처 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그 사람의 마음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말, 작은 배려, 눈빛 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다시 여자이고 싶어지고, 다시 설레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사랑은 더 깊고 조용하게 서로의 삶을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사랑 한 번쯤 만나보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더 오래 이어가는 법, 중년 여성의 마음을 지켜주는 한마디의 말, 한순간의 배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감정, 좋은 인연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